다음 넘겨서 그럼 이번에 18번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뭘 그렇게 속삭입니까? 여기 보세요.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이반 학생들한테는 제가 진짜로 많이 고맙습니다. 토요일날 여기 내려오는 게 사실 꼭 쉬운 일만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이 지역에 와서 만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참 좋네요. 어디 가든 예외는 있습니다. 어디 가든 예외는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진짜 잘 모르겠지만 저 학원 가면 학생들 이름도 잘 몰라요. 학생이 많아서 알 수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작년에 다녔던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을걸요. 처음 학원 강사할 때 학생들을 만나는 재미 그런 거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재미. 그러다가 학생들한테 버림받고 굉장히 슬프도 보고 그러는데 그걸 두세 번 반복하고 나면 학생들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어디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와서 간만에 처음 강의를 시작하던 제가 어렸을 적, 젊다 못해 어렸을 적 그때 생각도 나고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즐겁게 오는, 신나게 오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기분 좋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강날도 건강하게 인사를 하죠. 진짜로 종강할 때는 진짜 파티라도 한번. 예. 물론 뭐 늘 그랬듯 더치페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 건 내가 안 내고요. 여러분이 모아서 냅니다. 제 건 감사의 표시는 하셔야죠. 그 다음에 혈 질문 봅시다. 당연한 거지 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공동의 책임감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요. 그게 사회 지속성을 담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공동의 책임 뭐 이런 보기 3번이 이 질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회 공간이 중요한 건 다스리는 건데 뭘 가지고 다스리는 거냐면 wise에다가 명사형 붙은 거겠죠. 이라는 말이 로마 말에서 명사형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그 다음에 integrity 아까 나왔던 나는데 뭐였더라? 진정성, 진실성이다. 그죠? 그래서 integrity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되는데 the needs of all its members 그 모든 멤버들의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요구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account도 배운 단어네요. 기본이 뭐였죠? 금융이었죠. 그죠? 뭔가 숫자를 세고 이러는 것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 계산입니다.
그러면 take into account라고 하면 우리말로도요. take 뒤에 목적어가 지금 뒤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오고 into account라고 쓰면 우리말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 계산에 넣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계산에 넣는다라는 말 쓰잖아요. 계산에 넣다라는 영어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그냥 계산에 넣다라고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뭘 계산에 넣어야 되냐면 그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govern이라는 단어는 키베르나레라는 로마 말에서 오는 건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government이 되면 뭐가 되죠? 예, 정부도 되는데 머릿속에 1번의 뜻으로 뭘 먼저 가지고 오냐면 통치기구라는 뜻을 머릿속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governor가 뭐가 되냐면 통치자라는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총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 governo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지사를 그래서 govern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구가 빠지고 통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링컨 아저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치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니?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people은 국민 아니고 민중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 나왔던 1962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영안사전이 나오는데, 그때 에센스라는 영안사전에 people이 민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아저씨가 이거 혁명을 자꾸 연상시킨다고 기분 나쁘다고 단어 뜻 바꾸라고 그래갖고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되게 골 때리죠. 영어 단어 뜻도 바꿔버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저기 쿠데타하고 계엄하고 대부죠, 대부. 근데 쿠데타, 계엄 이런 거 해놓고 자기는 혁명했다고 우겼던. 네.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 단어 뜻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 참 신기한 아저씨였다. 자기가 노래 만들어갖고 전 국민이 다 부르게 했잖아요. 조국창가라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전국의 학생들 합창대, 저도 말로만 들은 거죠. 합창대 뭐 경연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가번이라는 단어가 다스리다고 요 뜻 꼭 챙겨서 기억해 두세요. 통치라는 단어. 자, 그래서 건강한 사회면, 건전한 사회면 require 요구를 할 건데, 뭐를 요구할 거냐면 integral contribution을 요구를 할 겁니다. Each individual, 각각의 사람들의 말이죠. Just as well balanced니까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식단이, 그 다음에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는 거죠? 적절한 섭취에 달려 있는 거네요. 모든 영양소의 섭취에 달린 것처럼 이 각각의 개인의 그런 필수적인 기여를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integral이라는 단어는 in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뒤에 integral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 이 teg라는 말은요, 나중에 들어오면 tan이라는 형태로도 변하고 tag라는 형태로도 변하고 이래요. 이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 얘가 가지는 건 tag로도 변하고 tan으로도 변하고 이러는데, 얘가 뭐냐면 태그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뭐냐면 잡다, 손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혹시 기억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몇 개 기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in, 그 다음에 integral이라고 했으니까 손대지 않은 이라는 얘기가 됐죠. 손대지 않은 이라는 뜻이 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완전한, 중요한 이라는 이런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완전하게 총합으로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한 거죠? 거기에다가 integral이라는 적분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자들은 그렇게 썼고, 그건 수학자들 생각이고. 그래서 integrate, 여러분이 외워야 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integrate이라고 쓰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통합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integral이라는 단어는 보면 여기서는 적분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영어 지문에서는 뭐라고 봐야 되죠? 중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다음번에 나오면 그래서 얘가 손을 대다라는 말이니까 tangible이라고 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유형의 형태가 있는 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여기서 하나 붙어요. 자, 그 다음에 tac로 변하면 intact라고 쓰게 되면 손대지 않은 이라는 이런 단어도 붙어요. 제가 원하는 건 나중에 8주차, 9주차쯤 들어가면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총복습을 마지막에 저 혼자서 열심히 촬영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부탁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빼먹지 말고 일주일에 지문 하나나 2개 정도 강의라도 다시 좀 돌려서 보셨으면 그건 제가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수업했던 거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세요. 화질도 짱짱하니 좋아요. 난 전화기로 찍는 건 안 해보다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막 얼굴이 왜곡되고 장난 아니던데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세요. 어쨌든 NUT라는 말이 들어가면 쟤는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NUR로 시작하기도 하고 NURT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건 다 기르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보살펴 주는 사람을 nurse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힘 빠지면 보살펴 주는 집을 너싱홈이라고 그러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스 간호사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nurture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알겠죠? 그리고 영양분 이런 단어도 여기서 붙은 거네요. 그래서 nutrition이라고 명사형을 쓰면 얘가 뭐예요? 영양분이라는 말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나쁜이라는 mal을 붙이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가 되죠? 그러면 영양 상태가 나쁜 거니까 영양결핍, 영양실조가 됐죠. 아리아가 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로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진짜로 마지막에 외워야 될 진짜 어려운 단어는 이거예요. 멜리스라는 단어는 그냥 명사형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나쁜 거예요. 얘가 명사로 악이에요. 악. 그 다음에 이 명사는 어려운데 형용사를 차라리 더 많이 봤으려나? malicious라고 쓰면 얘가 악한이라는 얘기인데 OUS가 붙은 거 보니까 형용사 맞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고 있던 단어도 이제 안 까먹겠죠, 이러면. Unfortunately, 근데 안타깝게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ignore the importance,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Of this contribution, 이런 기여의, 이런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assuming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챙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척 한다는 거죠. assume이라는 단어는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하죠.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정확한 뜻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assume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요만큼 생기면 presume이라고 그래요. 얘는 근거가 없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assum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뭐라고 알고 있다.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I assume you will take part in the activity. 네가 그 행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렇게 쓸 때. 그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회화체 표현으로 집어넣어 주자면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아는 것하고 관련 있는 말, 얘는 좀 어렵거든요. 셋 다 어려운데 단순해서 어려운 근이긴 한데 단순해서 세 개를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GN이라는 놈하고 SEI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면 일단 2개만 합시다. 이게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알다라는 말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지금 앞에다가 부정어 붙여서 모르다라는 거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recognize 같은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세요. GN이 들어가면 아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SEI는 여러분이 딱 시작하는 거 보니까 딱 뭐 아는 거 있지 않아요? 네, science, 과학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원래 출발하는 거예요. 아는 거라는 말에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원래는 철학자였죠. 학문이 처음에 분화되지 않았을 때 철학자들이 과학자였어요. 철학자들이 수학자들이고. 왜 우리가 그 수학 피타고라스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원래 철학자잖아요. 철학자고 종교 지도자고 그랬죠. 옛날 그 시절에는 다 그놈이 한 놈이 다 하던 거예요. 그러네.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수가 정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정수가 드디어 나누어지지 않는 수잖아요. 근데 여기가 정수가 안 되고 뭐가 되죠? 이런 게 딱 된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설파해왔던 종교하고 너무 달라져 버리는 바람에
피타고라스의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잠시 그 기록이 없는 1, 20년 동안 오른쪽으로 와서 조로아스트교를 학습한 다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 교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종교도 가르치고 일어나면 참선부터 시작하던 거예요. 근데 가르쳤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을까?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발설하지 말라고 내부에서 얘기하고 얘기를 한 사람을 죽였죠. 무서워요, 그죠? 학문의 진실을 공개해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조로아스트교가 그 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 동네 말로? 조로아스트가? 그게 짜라투스트라잖아요. 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도 뭔지 잘 모르나 보다. 그게 뭐 어디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건 줄 아나 보다. 예, 컨셔스에 예가 들어있네요. 그죠? 의식이 있는 이라는 컨셔스에 예가 들어있거든요. 컨셔스가 의식이 있는 건데 그럼 unconscious면 뭐예요? 의식이 없는 거죠. 기절한 겁니다. 그러면 subconscious는요, 바닥에 깔린 의식이네요. 얘는 잠재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걔네들이 스스로를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집단의 이익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orient라는 동사가요, 어디에로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쪽을 의미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리엔탈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들. 그 동쪽이라는 게 오리엔탈이라는 게 해가 뜨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던 말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니까 뭔가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방향 설정이 되고 수능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될 뜻은 oriented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당연히 앞에 비동사고 주로 붙어서 쓰이겠죠. be oriented라고 하면 어디에로 향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를 지향한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요 말에 해당하는 말을 oriented라고 합니다. 지향적인 이런 말을 쓸 때. 오비 맥주가 뭐겠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영어 수준을 보여주죠. 이게 동양 맥주거든요. 이 회사 이름이 오리엔탈 비어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오리엔탈 비어. 자, 그 다음에 it's important, 중요한 건 그래서 to be frank해지는 거예요. about 뭐에 관해서냐면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frank, 솔직해지고 그 다음에 to confess, 우리의 단점을 고백하는 거죠. 부족한 점을 고백하고 recognize, 인지하는 겁니다. 뭐를 인지하냐면 아무도 면제되지 않아. 뭐에서 면제되지 않냐면 기여 안 해요. better 뒤에 ment 붙어 있으니까 얘는 명사겠죠. 그러면 어떤 사회의 더 나아짐에 대한, 더 나아지는 사회를 위한 기여로부터 면제되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exempt가 면제되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프랭크는 원래 손도끼라고 그랬죠. 작은 도끼. 그래서 이게 유럽이라고 치면 여기가 로마였을 때 이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프랑크족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동로마 제국만 남을 때 어쨌든 여기 있던 프랭크족들이 이게 도끼 던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 줬죠. 그러다가 얘들이 게르만족의 독일의 일부도 되고요. 여기서 내려왔던 애들이 만드는 게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질머리들이 더럽고 거칠어갖고 전쟁이라는 게 그 시대에 누가 어떤 무기를 쓰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양태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몽고 애들이 이 서쪽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몽고는 보급병이 필요 없어서예요. 야, 이게 만약에요,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한반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나라, 당나라 이런 데들이 30만 대군을 몰고 왔다고 하는데 25만은 보급병이에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먹을 거랑 무기 이런 걸 공급해 줘야 되고 나머지 전투병은 앞쪽에 얼마가 있는 건데 이 몽고 애들은 뭐가 없었냐면 전원이 전투병이고 보급병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출정을 할 때 멀리 나갈 때 말을 2마리, 3마리 1인당 끌고 나가죠. 야, 그리고 끌고 가다가 쌀도 안 가져갑니다. 안 먹어요. 원래. 그래서 그 손만 하나 걸어서 가다가 이제 먹을 게 떨어지면 말을 한 마리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분해해서 해체해서 그 볕에 말린 다음에 자기들이 안 들고 가잖아요. 또 말이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 끓여서 거기다가 고기 넣어서 먹는 게 얘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보급병이 없어서 전원이 전투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샤브샤브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말에다가 솥 끌고 고기 걸고 떠나면 되는 놈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말 타고 다녔던 놈들이라. 근데 몽고 애들이 탔던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조랑말이에요. 얘들은 속도는 느린데 지구력이 좋아서 지치질 않아요. 야,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고하고 싸울 때 러시아들이 큰 말 들고 나타나잖아요. 처음에 몽고 애들이 밀려주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신났죠. 몽고 니네 뭐 별거 있냐? 까불어봤자지 하고 유럽 애들이 다 깨졌으니까 몽고 애들한테. 북유럽에서 막 밀고 내려왔는데 몽고 애들이 도망가는 척 하다가 3일 정도 밀려주다가 뒤돌아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 러시아의 큰 말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비고 다니면서 다 죽이는 거죠. 몽고 애들은 그런 것도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보급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쟁에서 자기들이 장악한 지역의 농민은 다 살려두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자기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쌀을 모아놓은 광 이런 건 다 자기들이 가져가죠. 야, 그런데 이게 농부애들은 기존의 전쟁 상식을 뒤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쌀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농민을 다 죽여버립니다.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말만 끌고 가죠. 말은 얘네들한테 무기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애들도 얼마나 무서워했게요.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보통 유럽 애들은 싸움하다 안 되면 성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 독일 성 이런 거 보죠. 산 속에 있어갖고 딱 고립돼갖고 1년 버티면 자기들이 안에 있는 걸로 먹고 이길 줄 알았는데 밖에서 말 잡아먹으면서 1년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마탱이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함락 직전에, 그때 이제 유럽의 중심 아닙니까? 오스트리아가 함락됐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때 그래서 몽고 애들이 3일의 말미를 주죠. 3일 안에 항복하면 일부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전부 다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야, 그리고 그때 유럽에 그 광란의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3일 있으면 전부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가진 걸 전부 다 꺼내놓고 뭐 귀족이고 평민이고 여러분 같은 노예들이고 간에 막 온통 먹고 마시고 쌩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이틀 있다가 갑자기 몽고 애들이 철수합니다. 칸이 죽었어요. 징기스칸이 죽어서 소집 명령이 떨어지죠. 투표해야 되거든요. 다시 칸을 뽑아야 돼서. 그래서 뒤돌아서 와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아, 그 역사에서 세계사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게 그 시대마다, 그런데 또 몽고애들도 누군가에게는 당하고 그 시대의 전쟁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텐데, 로마애들이 스쿼드를 짜서 전쟁을 하면서 진 데가 없었는데 이 프랑크족만 안 되는 겁니다. 난리는 돋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 가르쳐줬던 플레일, 이 도리깨를 때리는 애들한테 못 이기거든요. 그러다가 쟤네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어서 프랭크가, 그래서 직설적인, 그 다음에 뭐지? 또는 뭐 솔직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frankly speaking이라는 말이 프랑크족처럼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족들이 내려오다가 독일 어느 지역에서 남아버린 데가 뭐가 되냐? 프랑크푸르트가 된 거예요. 프랑크가 사는 땅이잖아요. 프루트라는 말이나 부르크라는 말이, 부르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마을이라는 성이 있는 마을을 부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 보면 그래서 부르크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죠. 그 성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성을 침범하고 들어갔던 애들을 버글러라고 하는 겁니다. 침입하는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이 지식의 끝은 어디일지. 야,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이 다음 시간에 로열티 나올 건데, 기사들이 법이랑 영주에게 충성하는 대신에 아씨 나 몰라 그냥 니네들 돈만 내 하고 돈을 받았던 게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요. 뭘 원은 뭐예요? 여기 안 해줬나? 로마는 어떤 식으로 했다고 그랬죠? 군대도 보내고 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총독을 보냈어요. 그 총독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가버너요. 가버너를 다 보냈다고요. 그리고 직할 통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프랑크족들은 그건 귀찮고 그냥 니네들 하던 대로 계속하고 난 모르겠다 대신에 돈만 내. 그게 프랜차이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족의 왕이 로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바치는 돈을 로열티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권에 대한 돈을 내는 거. 그러면 이걸 하신 분은 이제 얘하고 다음 시간에 나올 로열티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구별할 수 있겠죠? 얘는 충성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죠. 뭘 원은 뭐예요? 그런 거죠, 원래.
자, 그 다음에 confess라는 단어는요, fes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say,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 말해버리는 게 뭐가 되죠? 고백하다가 된 거예요. confess가 다 말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틀어놓는 걸 그렇게 얘기해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professor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학교가 되면 뭐로 들어오냐면 교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말이요, 과거를 돌아봐요. 사람들이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고는 가치를 매기죠. 그 오래된 지혜와 전통의 높은 가치를 두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evolve 할 수 있겠죠? 그 사회가 발전한 사회는 발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antique라는 말의 앞에 있는 anti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anci로 바뀌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던 안티는 반대를 하는 안티였죠. 여러분이 저에게 안티가 되는 거였잖아요. 극렬 안티들이죠. 그래서 엔토님이라고 쓰면 뭐였어요? 반이요. 외울 수 있겠죠? 지난번에 몰랐던 아크로님은 머리 글자, 이것도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슈도님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 슈도라는 말 몰라요? 유사과학을 슈도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가짜과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가명. 슈도 사이언스 수능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유사과학이라는 단어.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씩 외우면 되죠. 뭐.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해줄게요. AN이 off입니다. 외우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AN이 떼어내는 거죠. anonymous라고 하면 그럼 이름을 떼버렸네요. 그럼 이름이 없어요. 얘가 뭘까? 얘가 익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원래 이 단어가 헷갈렸던 사람은 이제는 외워졌겠죠. 그냥 한 방에 외울 수 있겠죠. 해주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얘는 이런 반대 말고 여기 있는 안티는 어떤 안티냐면 얘는 옛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을 나타내는 이런 안티가 되네요. 앞 또는 미리. 앞 또는 미리를 우리는 배웠던 접두사가 꽤나 여러 개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pre, 그치? 야, 세상에 이걸 기억하다니. 또 뭐 있죠? 그럼요. for, 그래, for도 있고 또 여기까지군요. 그다음에 NC도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구 중에 앤틱 가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이 단어예요. 앤틱이. 앤틱이라는 말이 ANTA에다가 뭘 붙였나요? 유니크하고 똑같은 형용사 전미사를 붙였네. 그래서 이건 예스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고풍 가구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예스런 가구라는 말 앤틱 퍼니처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예스런이라는 오래된이라는 말을 앤티크도 있지만 ANCI로 쓰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형용사 전미사 하나 붙여서 ancient이라고 써도 똑같이 고대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CIP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라고 했던 설명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 CIP, CAP, CEP. CAP가 제일 쉽죠. 지나가는 영상을 잡으면 캡처, 지나가는 소리를 잡으면 캡션. 잡아놓은 놈 포로 캡티브. 그 다음에 그래서 포로를 만들면 captivat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ticipate이라고 쓰면 얘는 미리 생각을 잡는 거죠. 그래서 anticipate이 뭐가 되죠? 예상하다, 예측하다, 예언하다. participate이라고 쓰면 뭐가 되죠? 얘는 역할을 잡고 들어가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자, anticipate이 예상하다인데 for에 예상하다가 두 개 배운 적이 있는데요. foretell도 있었고 그 다음에 forecast도 있었죠. 예상하다, 예측하다 했잖아요. pre에 붙는 예상하다, 예측하다가 predict 있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학교는 그래서 본문에 predict라고 나왔던 걸 영어 선생님들이 유도하는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이 원래 그러니까 소위 내신 시험 보면 조금 어렵게 내는 문제는 지문을 변형하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의 머리라고 해서 뭐 끝도 없이 펼쳐집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오답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원래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에 predict가 있었다면 영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정답을 predict 빈칸에 predict를 안 만들고 이 자리를 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anticipate 같은 애들이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날 것 같은 단어로 바꿔서 만들고 오답을 유도하는 놈을 딕트가 들어가거나 프리가 들어가는 관련 없는 단어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애들이 그래도 프리 쪽이 아닐까 하고 손댔다가 그 집에 가서 나쁜 새끼 이런 걸 문제라고 내다니 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모양도 잘 챙겨서 보시면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just as 마치 뭐처럼이냐면 소리의 볼륨처럼이라고 됐네요. 소리의 볼륨처럼 소리의 볼륨이 can change 변하는 것처럼 so to 뭐도 변하냐면 뭐도 변할 수 있냐면 공동체의 요구도 변할 수 있겠죠. 자, 그건 뭘 요구하냐면 계속되는 관심과 그 다음에 적용을 요구하는 거죠. 적용을 요구하는 건데 얘는 우리 adapt는 배웠는데요. adapt는 안 배웠죠. 자, adapt의 apt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배웠습니다. 나중에 일과 펴서 여러분이 필기한 걸 직접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배웠습니다. apt는 뭐라고 그랬죠? apt는 적성을 apt to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요게 얼마나 잘 어울리나라는 의미여서 apt가 fit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dapt라고 하면 ad는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맞추어 들어가는 거여서 적응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쓴 김에 adapt는 뭐였죠? 두 가지. 하나 채택하다, 하나는 입양하다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 adaptation이라고 하면 적응이라고 하면 되죠. 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다음 문장이 또 하나 있구나. 볼륨은 앞에 보니까 bowl 들었군요. 둘둘둘 말아놨네요. 옛날에 파피루스가 무슨 단어의 어원이 되죠? 얘가 페이퍼 되는 거예요. 파피루스가 페이퍼 되는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는 나무 껍데기를 말아갖고 둘둘둘 말았어요. 이 재봉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껍데기를 동그라미처럼 둘둘둘 말아서 쌓아 올린 양을 볼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볼륨이 뭘 나타내냐면 부피도 되고 양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이라는 말이 명사라니까요. 이 들어오면 명사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움 같은 말이 들어오면 아주 넓은 공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물 담아 놓는 데를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쿠아리움 말고도 리움 많은데 붙는 거 생각드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듣는 장소 오디토리움이라고 하죠. 오드가 들어가면 뭐였어요? 듣는 거. 그래서 오디토리움이 뭐예요? 강당이잖아요. 헬스클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gym이죠, 그죠? 헬스클럽은 영어 아닙니다. 그런 말 없어요. 헬스클럽은 누가 들어도 이렇게 들리는데 미국 애들이 들으면 이러면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쓰면 지옥의 동아리 되는 거거든요. 저런 거 없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gym이라고 그러죠. gym이 뭘 줄인 거예요? 뭘 줄인 거죠? 짐네이지움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공간이 이움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그 아주 유명한 그림 많이 있는 삼성미술관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리움이잖아요. 그 리가 걔네 성이잖아요. 이재용 아저씨, 이건희 아저씨, 그 위에 이병철 아저씨, 1, 2, 3, 그치, 1, 2, 3대가 다 같은 성이겠지. 그래서 이신의 공간이라고 리움 아닙니까? 롯데만큼, 근데 걔는 롯데만큼 웃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롯데가 더 웃깁니다. 뒤에 이하라는 말이 들어가면 땅 영토라는 말 된다고 그랬어요. 롯데리아입니다. 그래서 롯데 땅이에요. 롯데 땅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뭐죠? 그래서 또 문화를 공동 책임의 문화를 촉진하는 걸로 우리는 뭐라고요? 보장해 주는 겁니다. ensure 하는 건데 sustain이라고 할 때 아까 TAIN, maintain, 손으로 킵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sustain이라면 아래쪽으로 subtain이에요. 계속해서 아래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sustain이 뭐가 되죠? 지속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100개 꼽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너무 많이 나옵니다. 뒤에 ABL이 붙으면 이런 건 뭐 모양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sustainable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얘를 ability라고 쓰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지속 가능성이냐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네요. FI가 들어가서 만들어주는군요. 그 다음에 베네라는 말이 뭐 된다고요? 카페 베네 기억나세요? 그게 원래 좋은 커피였는데 커피가 안 좋아서 망했다고 그랬죠. 카페 베네가 굿 커피예요. 베네가 좋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나왔던 딕션 붙여볼까요? 베네딕션이라고 하면 뭐 되죠? 축언, 덕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beneficiary 이론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게 FIC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FIC, FAC, FEC 다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FAC 만드는 장소 factory, 손으로 만들었다고 manufacture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beneficial이라고 하면 이론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요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얘도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탈리아나 불어에서 봉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이거예요. 불어로 아침 인사할 때 봉주어라고 할 때 봉이 이거예요. 그래 그걸 아마 이탈리아어였나 스페인어였나 하나가 이렇게 쓸 거예요. 좋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겁니다. 아, 이탈리아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침 인사를 본조르노라고 하거든요. 그게 불어의 봉주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발음이 서로 다른 거죠. 아, 필통 챙기느라 정신이 없군요. 내가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18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